먼저 우리 김 대표님께 그 킴스 정보전략연구소의 경쟁력 그리고 차별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연구소인데 포커스는 아마 학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연구가 이제 학교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이제 민간 기업으로서 민간 연구소가 틈새로서 이제 우리가 각종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을 분석을 하거나 통계 리서치를 통해서 그런 종합 분석하는 것을 이제 틈새화 시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존의 이제 마케팅 차원하고 접목을 시켜서 기업에도 이제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존의 학교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현장 필드 중심으로 맞춰서 이렇게 맞춤형 이런 걸 한 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정착됐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22여 년 가까이 운영해오고 있으니까 좀 정착은 됐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이 차별화인데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외부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속 평가 분석을 내놓고 또 그 다음에 저서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 고객의 반응. 그래서 실제 이제 60여 권의 저서를 내게 된 동기도 스스럼 없이 이제 저희들 자체에 대한 어떤 활동을 계속 해 나가고 트렌드를 맞추려니까 이제 그런 게 또 필요했고, 그런 걸 외부로 또 평가도 받아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에 상관없이 그걸 계속 지속해오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오늘날 이제 저희들의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이제 부름을 받고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 방송 또 기업체 강화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60억 원의 저서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있으셨죠? 예.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대동대 블루오션, 이제 이 부분이 화두였고, 이제 블라소에 있는 그 박 교수라는 분이 이제 원래 블루오션을 주창한 자이긴 한데, 이제 한국에 맞는 모델이 없다. 근데 한국에 맞지 않는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들어보고 CEO들이나 그런 경제평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형 블루오션 전략을 써냈는데, 그것이 이제 또 문광부의 최우수 도서로 선정도 되면서 또 각 CEO들이 또 많은 또 한국에 맞는 어떤 기업 체질에 맞는 것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고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시해서 이제 2등 전략도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이 규모로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1등을 추구한다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되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규모 면에서 2등은 2등 나름대로 해서 또 최고가 될 수 있는 1등을 초월한, 그러니까 규모가 따라잡는 건 아니지만 그 틈새로서의 그 규모에 맞는 범위에서의 그 전략이 바로 2등 전략인데, 그 개념이 또 가장 많은 기업인들한테 또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또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듯이, 그런 책들이 지금 삼성 소니라든지 그런 것들이 삼성이 왜 소니를 추월했는지, 과연 이제 스승이었던 소니를 거기서부터 다 모든 걸 기술 전수를 받고 이어받고 협력 제의를 받아서 오늘날 삼성전자가 컸는데, 그걸 이제 오히려 역으로 좀 침묵한데 이기고 또 오히려 소니가 삼성전자의 무릎을 꿇고 제휴를 맺어올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된 계기도 분석을 해서 또 우리의 국가 비전으로서 그런 모델을 더 많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모델도 같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계속 발간되고 있는 책들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봐집니다. 기업의 강연이라든지 이런 그 요청이 들어올 때 사실은 블루오션이라든지 2등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놓고 또 그런 부분에 이어져서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연구 활동은 이제 부차적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죠. 그걸 주력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강연이나 각종 컨설팅이나 자문을 많이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거기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 늘 그럴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에 다 균형을 이뤄가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고 이제 모토가 연구소니까 연구가 기본이 돼야 되겠죠. 또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상승 효과를 또 불러오니까. 그래서 늘 고객 의뢰하는 데만 의존하지는 않고 독자적인 어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좀 전에도 이제 삼성과 소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삼성 사과는 원래 소장님 작품 아니신가요? 그래서 삼성 또 신라호텔 이렇게 계시면서 나름대로 삼성 쪽에 우리 그 소장님이 족적들을 그래도 남겨놓으셨는데 지나간 역사인이라마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향후 발전 방향, 연구소의 어떤 발전 방향 덧붙여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대기업같이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연구소에 이제 어떤 예측 동행을 하다 보면 지금 같은 어떤 삼성전자 규모의 그런 국가적인 기업을 최소한도 10여 개 이상을 키워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4만 불, 5만 불로 넘어가려면 아마 지금보다 더 이제 어떤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그러한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최근에 IT 기반이 된 것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우리 틈새로서 한국적인 전략을 더욱더 이제 화합 균형을 위해서 분집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개별로만 자율 발생으로 허하기엔 힘이 들고 안 되니까 그 산업에 대한 복융합화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의 집단 모기업 중심을 하나 설정해 놓고 거기에 하위 그룹들이 하나의 트러스트를 형성해 가지고 같이 분집화 시켜 가지고 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즘에 대표적으로 듣는 게 이제 의료관광 같은 거를 한이나 양방이나 그다음에 피부 마사지나 화장품 이런 에스테틱 같은 부분을 다 결합시켜 가지고 하듯이 그걸 관광하고 같이 묶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적으로 틈새로서 상당히 기반이 잘 돼 있고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자력 부분에도 이제 큰 대수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이제 쌓인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그러니까 성장 중심이었던 철강이나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전자가 한계가 왔기 때문에 더 고도화된 항공우주나 반도체에 더 고도화된 부분이나 원자력 같은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6개 T 부분, IT를 유시한 NTPT, CT, ST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제 융합화되고 복융합화가 돼야 된다. 서로 다 맞물려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IT가 모든 게 기반이 되니까 거기에 맞물린 특화된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세계 부분에 전략화시키는 거를 이제 모델로 지속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요게 좀 화두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수장님께서는 아까 IT 기반의 군집화, 또 산업에 대한 동융합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계의 전략, 이게 일종의 미래 전략으로 보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점프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거기에 동장 성역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죠. 실제 그렇게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강연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민간 기업과 또 공기업, 그 다음에 정부, 부처, 산업기관, 이렇게 좀 또 학교, 이렇게 좀 다양한 곳에 아마 강연을 하고 계실 건데 그 느낌이 조금씩은 좀 들릴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걸 좀 알고 있듯이 대표적인 게 지금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대학인데 두산에서 지금 인수하면서부터 혁신을 주고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학교거든요. 네, 맞습니다. 영국 국가기관이나 학교인데 특히 학교는
더욱더 지식인 그룹이기 때문에 조직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없고 변화가 가장 힘들다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18개 종합 그러한 거 어떤 단과대학이 10개로 통합하고 이런 모델을 지금 뭐 따를 수밖에 없는 거를 위기의식을 느끼고 뭐 카이스트도 그렇고 서울대도 좀 그렇듯이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변화의 조짐을 익히 알고 있다는 거죠.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게 이번에 또 아마 아랍에미리트 같기도 하고 원자료 같은 게 정부에서 나서서 대통령이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깃발 들고 나가서 계약 체결해주고 공기업에서 그렇게 한전에 나서서 하지만 그렇게 이제 민간 기업을 또 같이 그렇게 융합화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또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결합이 되려면 많은 기업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또 어느 기업의 자율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신자유시장 하에 그러려면 어떤 틀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국가에서의 좀 리더가 해야 된다. 그게 대통령이나 각 부처에서 어느 정도 그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방임이 아닌 일정한 목표 하에 스스럼 없이 다들 거기에 같이 모이면 같이 동반 성장하겠다는 희망만 심어주면 나머지는 굴러갈 수 있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표님께서 이제 지나온 경력상 가볍게 편하게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여기까지 오시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우리 소장님 누구라도 이름 석정만 되면 인지가 되지만은 나오셔가지고 삼성그룹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쉽지 않은 길이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 솔직히 저희가 93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게 94년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소개서인데 회사 소개서에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다 보도된 게 93년도에 93년도 뭐 내일인데 94년도 계속 그때 시작하면서 계속 이렇게 국내 국제적으로도 보도된 내용들이 다 그 당시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보도되고 다뤄지고 95년도 97년도 자료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실제 보여주고 있듯이 이 양보서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을 이렇게 좀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 컴퓨터가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하나 갖고 계신 자료들을 정리하고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뭐 콜럼버스의 달걀이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가끔 뭐 저희들이 제가 이제 가끔 뭐 답답하 보면은 그냥 가볍게 펼쳐보는 책이 이제 톨스토이의 인생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 어느 페이지를 열거나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 또 그런 좋은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사실은 인생 덕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꽤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보 하나하나를 사정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깨치신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거기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삼성에 있으면서 그 데이콤에서 이제 정보화에 대한 저변 확대 차원에서 그 논문 현장 공모를 했었거든요. 1회인가 2회. 근데 그때
삼성, 현대, LG의 그 전자 부분에 근무하는 연구소 직원들이 다 그 공동 연합체였기 때문에 대입금이 투자를 해서. 근데 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당선이 안 되고, 오령 동안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이 당선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삼성연구소로 가라고 그랬었는데, 신문에 대서 특필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게 제목이 바로 여기 있는 그 미래 변화 예측과 정보 사회 그 변화 예측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게. 그걸 그때 이미 했는데 지금 보시면서 잘 맞아져 있고, 그건데 이게 데이터 통신 논문 이제 발표 뭐 이게 정보통신의 미래 단계를 해서 2000년대까지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전망한 거거든요. 이게 87년도에 이제 이거 공모해서 당선된 건데 그때 자문위원도 하고 그게 미래 전망을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전망을 갖고 이제 이런 사업을 90년대 하게 된 건데 시장 성공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게 딱 지금 그대로 접목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그때는 우리 저기 소장님 직급이 뭐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과장이었어요. 참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해요 우리 소장님 정말로. 왜냐면은 사실은 뭐 대리 과장이 스텝 라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주변을 돌아보실 새가 없고 그냥 앞만 보고 일만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적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축적 뭐 이런 또 미래 논문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통계 수치 하나하나를 저장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수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춰놓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자료는 이런 축적을 시켜놓아야만이 글과 데이터가 맞아 들어가는 네, 그렇죠. 그런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때문에 뽑아주신 것 같더라고. 그때도 고려대 잠깐만 봐도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고려대 그때 물리학과 교수 그때는 정보통신 이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물리대 교수였던 그 누구죠? 그 당시만 같은 전자계산학과 정도였죠. 예, 그런 서울대 교수하고 이제 뭐 한국경제신문에 논술위원으로 평가 심사했는데 이런 데이터로 어떻게 호텔을 근무하면서 제시했냐고 상당히 잘 됐다고 이거 대가는 이 사람들이 대가일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뭐 이 부분에 전문가로 모셔서 당장 활동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때 거기 전문가로 하고 신문에 대해서 특별하니까 비서실에서 이제 연구소로 가라고 당장. 그래갖고 전공은 그런 걸 전혀 안 해서 근무할 수도 없다. 뭔가 안 가면. 그럼 그때 당시에 또 책이 이 탑 서비스맨이라는 책이 그때 나왔거든요. 그게 그때 나왔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국민의 탑 서비스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내놓은 거거든요. 그 재직하면서 미래는 고품위 서비스 시대다. 그러니까 전국민 서비스맨은 되다. 올림픽을 88 올림픽을 치르려면 또 제가 또 88 올림픽에 또 봉사하러 나갔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예. 아이고, 이거 뭐, 나의 시푼이네요. 나는 자연의 위대한 창조모임을 명심한다.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순간을 맞이한다. 나는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나는 지금부터 내 감정의 지배자가 된다. 나는 지금부터 나의 가치를 100배 이상 증대시켜 나간다. 나는 매일 되고자 하는 부문에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사실은 이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기한용지 쓰더라도 그 만년필로 이렇게 산문에 이렇게 써서 그렇죠. 같이 이렇게 네, 어조서만 빼고는 그걸 네. 하셨죠? 네. 네. 아, 이거 보니까 맞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직접 했던 거니까. 그때는 또 근데 지금 봐도 다 또 맞는 것 같고. 나는 네.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성공할 때까지 목표를 향해 100% 노력한다. 나는 하고 있다. 되고 있다라는 용어를 쓴다. 나는 이 책을 삶의 지표로 삼고 정상에 오를 때까지 반복하여 숙지한다. 나는 지금부터 실천에 옮긴다. 지금 곧 행동한다. 이게 우리 저기 소장님
이거 인생 좌표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나의 10분이 아니라, 예, 우리 저 김병수 소장님의 이게 인생 좌표인데요, 정말로. 17년이면 97, 22년 됐네, 23년 됐네. 야, 경진아. 예. 너 내가 이거 우리 소장님한테 한 권 가져갈 테니까, 이거 복사해서 책상에다 딱 놓아.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응? 그때 석유화학의 삼성석유화학에서 허태학 사장 예. 아시는지 예.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에 이 내용이 좋다고 이런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목차 대면에다 이렇게 네.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깔더라도 그 뒷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건 뭐 머릿말 다음에 막말로 목차 대면을 쪄놓으면 그때 이제 그분을 같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왜냐면 이게 목차 대면 정도에 넣을 정도면 읽고 딱 나니까 우리 소장님의 인생의 다 서로 30대 초반인데 맞아요. 영빈관 칠라호텔 영빈관에서 출판 기념회하고 이거 막 외국 귀빈들 모셔다 하고 완전히 뭐 건방진 놈 싸가지 없는 놈 별의별 얘기가 그렇죠. 지금만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색채가 바뀌었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구수정 색채가 굉장히 있잖아요. 엄격했거든요. 연봉에 대한 부분, 직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직급이 어떻게 되셨냐고 여쭤봤던 부분도 사실은 그런데 하도 그때도 그래서 강의도 많이 다니고 근무하면서도 회사로 막 전화가 오면 교환실에서 바꿔주고 강의 모으려면 가야 되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길이 그래도 소장님한테는 일종의 지금 이제 체득허가 되신 거죠? 근데 그것도 생존 경쟁이다. 삼성이라는 데에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조직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해보니까 인사부에서 사람 자르고 계속 교육시키고 모집하고 또 내보내고 뭐 이런 걸 해보니까 또 어느 날 시점이 되면 더 사람이 있어야 될 사람 다 나가고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역시 이게 틀 내에서 경쟁 무기가 역시 이게 이 당시부터 이제 정보가 서서히 이제 이렇게 용트림하고 있었을 당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요렇게 자료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일일 자료를 캐치하고 자료가 뭔지 정보가 뭔지 또 일차일 쪽에 항목 안에는 사실은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내가 좀 더 완벽해지고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보고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소장님까지 다 돼버린 거죠. 네. 평생을 투자한 거라고요. 그런 게 쌓여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쉽진 않은 이건 용기거든요. 정말로. 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놓고 봤을 때 젊은 날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몇 년 안 된 친구가 막 이렇게 막 사장이 와서 뭐 축사하게 만들고 막 그룹사에서 막 오게 만들고 막 이거 신문에 계속 언론에 인터뷰나 하러 오고 막 보도되고 이러니까 좀 문제였던 것 같죠. 또 어떤 점에서 그 이전에 나왔던 일종의 그 80년대 이전의 책들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사항을 개괄적으로 표현하는 사항이지만은 이건 그래도 일단 뭐 그림은 없지만은 시각적으로 눈에 대비가 되고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고 보편화 이런 부분들이 또 지루하지 않게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일종의 이제 발자크의 금원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 나오는 그런 거 하나씩 보면서 좀 그 잔재미를 이렇게 넣어주시.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쉽지 않은 사실은 지금 봐도 쉽지 않은 착상인데 그 참 남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먹고 사는데 연년에 쫓기면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나 나아가는 것도 여유가 조금 빨렸다 그러면 있어요. 완전히 뭐 좌절해버리고 또 포기해버리고 뭐 그럴 텐데 그런 걸 연연하지 않고 제가 근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또 왜냐면은 이게 그 목차 만들고 정리하고 순서 정하고 사실 이런 부분도 꽤 큰 고민이거든요. 예. 뭐 저희들도 하나의 매체를 이렇게 꾸려가면서 우리가
순서를 정하고 어떤 계획물을 먼저 앞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계속되는 계속 막 의문점을 달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시작하는데 내놓고 나면 계속 또 부끄럽고 내놓을 때마다 부끄럽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뭐 사실은 너무 해박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가끔 우리 소장님 제가 선배님으로 모시고 가끔 얼굴 뵈러 한번 와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저 소장님이 시간 다 뺏으면 제가 어떻게 하죠 앞으로?